네, 최근에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많이 올라서 이 부담도 참 큰 부분이 된다는 수요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.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.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뭐 부동산 얘기 많이 합니다. 오늘 네.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. 대상 지역도 발표가 되고 해서 근데 오늘 좀 법적인 얘기를 좀 네. 해보려고 해요. 내 집 마련하는 부담도 사실 얼마나 큽니까? 근데 지금 요즘에 중개 수수료까지 올라서 이게 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수수료율이 상한선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집값에 따라서 가는 그 연동이 돼 있는 그런 원래는 구조였죠. 네. 지방마다 다르고요. 서울, 수도권 다 다릅니다.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미만이면 0.6%가 상한이고요. 만약 9억 이상이 되면 0.9%가 최대 상한입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0.9면 10억짜리 만약 부동산이라면 900 정도의 그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상한선이 0.9면 0.8, 0.7, 0.6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별 얘기 없이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0.9%인 최대 그 수수료를 매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년 2월부터 네.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얘기를 복비를 할까 떨지 않아도 그렇죠.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네. 이거 복비 어떻게 할지. 협의가 가능하다는 네, 거예요. 얘기할 수 예전에는 있다는 거죠? 0.9가 상한이면 그 상한에서 별말 없이 하다가 나중에 거의 완료되고 잔금 치를 때쯤에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잖아요. 그때 되면 과연 수수료가 얼마일까? 얼마로 될까? 이렇게 고민하게 마련인데 앞으로 내년 2월부터 이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었는데 시행되는 부분은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서에 수수료를 정한다는 겁니다. 수수료를 0.8%로 할지 0.7%로 할지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뭐 범칙 같은 게 부과가 되고요. 그렇게 하면 미리부터 계약서에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. 부동산 중개업소의 서비스가 뭐 더 나아지면 중개 네. 수수료를 더 내지만 단순히 집값이 그냥 오르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내가 많은 중개 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. 지금 특히나 요즘에 집값이 더 그렇죠. 올랐으니까. 그래서 불만이 나왔던 건데 이렇게 달라지면 이런 불만이 좀 덜어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그렇죠. 보세요? 고민이 돼요. 사실은 뭐 저도 집 거래를 하고 이러지만 일반적으로 얼마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 될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서비스 잘 받고 있는지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는 와중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중개 수수료도 사실은 중개인하고 뭐 매수인, 매도인하고 계약 부분이에요. 계약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미리 계약서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참 이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끊느냐 안 끊느냐 또 이거 가지고 갈등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부가가치세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실제로 현금 영수증을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. 뭐 매수인,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갑자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좀 더 나오니까 부가세는 당신이 좀 내야 된다. 부가세가 통상의 10% 정도 됩니다. 그 부분을 내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부가세를 내려고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하면 나중에 소득이 신고가 돼요. 그래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소득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하면 그만큼 좀 싸게 해주거든요. 그 부분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바뀔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역시 그렇죠. 이제 내년 2월부터 마련이 됩니다. 그동안 이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가 잘 안 됐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신고센터를 통해서 구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현실성이 있는 조치인가요? 이게 어떻게 보세요?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만든 건데 네. 이 센터를 만든 건데 아직까지는 어떤 역할을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. 그렇지만 그 센터라는 어떤 한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중개를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
부동산 계약하면서 이제 사진만 보고 네.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또 많아서 여기와 관련된 그 처벌법은 지난 8월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? 그 마찬가지 부분도 좀 8월에 설명해 주실까요? 만들어졌고 네. 내년 2월부터 좀 시행이 되는데 네. 허위 매물 같은 게 많아요. 원래 공개된 물건하고 다른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진이 다를 수 있고 허위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등록해놓고 이것을 소개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.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 광고한다 하더라도 뭐 법적 책임은 물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 법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전세로 살던 분들이 이게 나갈 때 더 서러운 부분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집이 원래 안 이러는데 전세 살면서 이런 하자가 생긴 것 같다. 여기 좀 돈을 배상을 해야겠다. 하면은 사실 그 전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이사를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대로 또 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원래 이랬는데요 할 네. 수도 없고요.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어 쉽지 있나요? 않죠. 네. 전세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버립니다. 이게 하자가 됐던 손괴가 됐던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명도 받을 때 처음부터 받을 때 하고 똑같은 쪽으로 인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찍어둬야 돼요. 다 사진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찍어두는 게 맞는데 찍어두거나 아니면 그 공인중개물 그 목록에 다 표식을 해두면 나중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 네.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2년 뭐 또 이상 거주하면서 그 부분을 다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. 네. 부동산 계약하거나 또 이제 전세로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요. 네.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